안녕하십니까.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리나입니다. 2달여간 계속 나왔던 펀드 환매가 일단락됐는데 기관이 어제 여전히 순매도를 보였었죠. 이런 가운데 외국인까지 나흘 연속 매도하면서 코스피는 장중 거의 저점인 2,000선을 겨우 지키며 끝이 났습니다. 어제 거의 저점에서 끝났기 때문에 오늘 재차 밀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간밤에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이죠. 뉴욕과 유럽 모두 재료는 좋은 것들이 등장했었습니다. 3분기 GDP 미국의 성장률이 거의 3% 육박하면서 예상보다 많이 좋게 나왔는데 이것이 조기 테이퍼링 우려를 끌어들였고요. 유럽에서는 깜짝 기준금리 인하 0.25%포인트 내리는 조치가 단행됐는데 얼마나 경기가 안 좋았으면 6개월 만에 또 기준금리를 내리나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유럽은 경기 둔화에 대한 의구심이 불거졌습니다. 자, 우리 장이 중국 3중전해를 기다리면서 2천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당장 오늘부터 수급이 점점 더 안 좋아지면서 2천을 내주고 말 것인지 오늘까지는 일단 지켜줄 것인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기다림도 있겠지만 간밤 글로벌 증시 급락에 대한 해석, 반응도 궁금한 아침이네요.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일장 다시 보고 오늘장 미리 보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전일 2,000선 턱걸이 했던 장 기억하시죠? 코스닥도 520선 겨우 걸쳤었는데 전일장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전문가들이 전일장을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최승 차장님, 외국인들의 순매도도 벌써 나흘째였습니다. 이러다 가랑비에 옷 젖는 거 아닐까 걱정하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코스피는 2천을 위협받았던 날이었다라고 평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22 통화정책회의 앞두고 글로벌 통화정책 불확실성 속에 기업의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약세로 맞출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김영겸 팀장님은 업종, 종목별 차별화 현상은 계속됐다. 어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엔 신고가를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냈었죠. 삼성전자가 2거래 연속 급하게 밀린 것도 특징이었었고요. 안상현 대리님은 눈치 보기 장이었다. 이벤트 앞두고 그렇게 평가해 주셨는데 문제는 글로벌 증시가 이 사이 급락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장은 어떻게 될까요? 프리뷰 보여드립니다. 최승 차장님은 외국인들 다시 컴백시키기 위해서는 환율 상승과 지수 조정이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 남기셨고 정영훈 팀장님은 외국인들이 변심한 가운데 2,000선 중심의 변동성 확대가 예상된다 하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코스닥의 박스권 하단 이탈 시에는 대규모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 좀 걱정된다라고 코스닥에 대한 특별한 의견 남겨주셨고요. 김영겸 팀장님은 2,000포인트를 하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오늘이 단기 바닥일 것이다 하셨습니다. 장 초반에 조금 밀리면 사라는 의미로도 보여지네요. 안상현 대리님은 변동성이 커진 장 2,000선을 오늘 지키는지 한번 여부를 보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은 눈치 보느라 그런 장이었었고 일단 글로벌 분위기는 좋지 못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만약에 2,000을 지키지 못한다면 매수해도 좋은지요? 예, 먼저 간단히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프리뷰 내용처럼 외국인 포지션 변화에 따른 그 장 변동성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아시다시피 외국인이 626억 원 정도, 기관이 1,057억 원을 팔면서 지수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가 지금 사흘째 지속되고 있고요. 특히 전날 삼성전자가 그 애널리스트 데이에서 발표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실망감으로 0.96% 정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 하락을 좀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코스피 야간 선물로는 262.40으로 마이너스 0.42% 하락하면서 코스피는 약 199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하루고요. 먼저 오늘 외국인이 지금 4일 연속으로 매도를 보이면서 지수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모습인데요. 미국 다우지수를 그 차트로 한번 보았을 때 고점을 찍고 장대 음봉을 내리면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적어도 한두 차례는 더 그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 코스피의 변동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그 코스피가 다우지수보다 조금 먼저 선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방은 조금 탄탄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금일 시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80에서 1990 사이에서 시작을 하겠지만 코스피가 선반영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오히려 그 2,000선도 지지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조금 한번 생각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미국 시장이 3분기 성장률 호조와 양적 완화 축소 우려에 따라서 하락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소매 판매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미국의 소비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데 테퍼링을 시작하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기존의 스탠스인 내년 3월에나 테퍼링을 한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기간의 하락을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보시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코스피 야간 선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0.42%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시작하게 된다면은 지금 변동성 지표인 RSI가 과매도권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눈치 보다가 지금 줄줄줄 흘렀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선반영했다고 판단되고 지금 1990선, 1980선까지 빠지게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매수로 조금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판단합니다. 네, 장 초반 2천을 약간 깨면서 시작할지라도 또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중국에는요. 장 초반 2천 아래에서 지수가 움직인다면 단기 매수로 임해보자 이런 전략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님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장 전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영 대표님 오늘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의외였어요. 저는 유럽에서 기준금리 깜짝 인하 소식을 어젯밤에 접하고 유럽 급등하겠는데 라고 생각도 했었고 오늘 외국인도 유럽계 자금 위주로 돌아올 수 있겠다 했었었는데 미국도 3분기 GDP 잘 나와서 빠졌고 유럽도 내렸더라고요. 예, 말씀하셨던 대로 전반적인 긍정 지표 같은 분위기 그리고 경제 정책들 시장을 일단 호조세로 돌릴 만한 분명한 재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발표 직후에는 시장 급등하는 모습 나왔었죠. 하지만 조금 줄줄이 이제 흘러내리면서 결국 마감 자체는 약보합세로 끝났고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깜짝 놀랄만한 3분기 GDP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에 대한 양적 완화 축소가 조금 더 빨라질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전망 시장의 무게를 주면서 시장 좀 큰 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의 경제 정책 방향성에 조금 더 이제 지난밤 유로존의 기준금리 전격 인하를 놓고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국면이다. 한번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도 그렇고요. 유로존도 그렇고 모두 지금 리플레이션 정책을 계속해서 이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양적 완화를 계속 유지를 하고 계속 이제 가속화 시키지만 결국에는 양적 완화 이후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이 나타날 텐데 이 기준점을 결국은 인플레이션 항상 유동성을 시장에 공급을 하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우려가 될 텐데 지금 현재 오히려 시장의 관심은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아침 미국에서 발표될 고용지표 물론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지만요 이쪽보다는 일단은 인플레이션 쪽에 많은 시장의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다라는 것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결국은 환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 다소간에 좀 강세 전환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이제 지난밤에 유로존에서 ECB의 금리 인하 부분 결국은 유로화의 약세를 야기시키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은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 달러화의 강세를 야기시키고 우리 시장에는 원화의 강세 기조가 다소간 멈칫거리는 오히려 원화의 약세 기조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이런 큰 그림에서 본다면 결국 결론적으로는 외국인의 수급 일단 당분간은 조금은 좀 긍정적일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지난밤에 있었던 또 한 가지 큰 부분이 있었죠. 트위터가 이제 상장을 했는데 상장 시초가 대비해서 마감가는 20센트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 나타냈었습니다. 일단 IPO 가격인 25불, 26불보다는 한 70-80% 이상 상승해서 상장 시초가가 형성이 되긴 했지만 분위기, 성장성의 어떤 잠재력 부분, 성장성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어제도 테슬라 모터의 주가가 이제 빠졌지만 이런 부분들 과연 성장 스토리가 멈췄을 때
그 당해 주가는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뭐 너무나 뻔하겠죠. 좀 하락 일로를 걸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성장주는 성장 스토리에 절대 충실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큰 그림에서 본다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뭐 뉴욕도 그렇지만 거품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업들의 실적을 꺼내보니 3분기에 거의 대체로 좋지 않은 모습. 밸류에이션 논란도 분명 생길 수 있는데 뭐 테슬라 주가도 그래서인지 최근에 계속 급락하고 있잖아요. 실적 실망 때문에요. 네, 그렇죠. 지금 뭐 말씀하신 그대로죠. 최근에 이제 특히나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IT 버블 논란 그리고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 버블 논란 지금 이제 그 서서히 불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그 주가는 상승을 하면 할수록 결국은 실적이 뒷받침해 줘야 될 텐데 우리 최혜린 앵커 방금 뭐 말씀하셨다시피 3분기 실적 여기서 사실은 시장이 상당히 그 기대감에 만족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다소간의 좀 실망감 그런 상황에서는 주가는 올라왔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그 어떤 그 차익 매물 실현 욕구를 좀 키우면서 시장 잠시 좀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우리 시장 특히나 이제 최근 이틀 동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IT 주가에 이제 조금 좀 하락세 좀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삼성전자 뭐 어제 그저께였죠 애널리스트 데이를 이제 하면서 시장 내 실질적으로 모멘텀 논란이 이제 좀 모멘텀 대한 실망감 그리고 뭐 자사주 매입을 했으면 하면서 이제 그 ROE를 충족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 많이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부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 최근에 이제 그 IT 버블 논란을 이제 그 중심점에 삼성전자를 있게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연출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 시장은 밸류에이션 쪽에 회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이고요. 지금 현재 3분기 실적이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국면 그리고 4분기 실적이 이제 아직 좀 시간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실적 발표, 실적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중심, 투자 심리의 중심은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쪽에 이제 그 무게 중심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이 부분 꼭 좀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이제 PER 뭐 화면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PER이 한 8배 되고요. 애플 컴퓨터 12배, 구글 28배, 페이스북 지금 이제 113배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시사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그 네 종목을 가만히 보시면요. 일단 하드웨어 쪽에 치중되어 있는 그런 회사의 PER은 상대적으로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오히려 하드웨어 쪽이 아닌 소프트웨어 주가의 경우에는 PER이 상당 부분 높게 형성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 결국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과연 앞으로 성장성이 어디서 나타날 것이냐를 이제 그 이 PER만을 놓고 봤어도 이제 그 성장성 얘기는 결국은 소프트웨어 쪽에 더 치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테슬라 주가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실질적으로 주가의 실적 발표 이후 주가의 하락을 크게 야기시켰던 부분은 3분기와 4분기 실적, 4분기 전망을 함에 있어서 테슬라 그 뭐 CEO의 말이 그대로 이제 그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죠. 4분기도 3분기의 매출액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게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이제 주식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성장 스토리에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4분기가 3분기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면 당연히 실망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밸류에이션으로 회귀되는 그런 과정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 이제 그 시장 어쩌면 이제 뭐 테슬라 주가도 어느 정도 적정선까지 하락을 하다가 이제 다시금 뭐 반등 국면을 좀 모색을 할 텐데 그 얘기는 다시금 이제 그 4분기 아니면 내년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갈 것이지 그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주가는 성장이 멈추면 이제 시장은 바로 실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페이스북 주가도 그렇고요. 오히려 이제 그 오늘 지난밤에 상장된 트위터의 주가도 이제 그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것. 우리 삼성전자 IT 업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IT 부품주에 대한 어떤 그 실망 매물 좀 많이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 향후 어찌 보면 향후 그 성장에 대한 어떤 그 모멘텀 어디서 찾을까? 지금 현재 뭐 계속 그 시장 뭐 스마트폰 쪽에서 이제 그 찾으려는 그런 노력, 삼성전자 오히려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의 실망감을 지금 자아내고 있다라는 것, 다른 스토리를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예상 시초가는 1990선 정도거든요. 2000을 만약 못 지킨다면 오히려 그때 단기 바닥이 될 거다 이런 의견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만 파는 건 아니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만약에 3중 전후에서 주말 중국에서 뭔가 좀 더 긴축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에서 돈을 좀 더 빠르게 빼낼 가능성도 있는지요? 전략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부분까지는 조금 좀 중국 같은 경우는 항상 이렇게 극단적인 정책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순한, 그러니까 마일드하게 이제 점진적인 어떤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당장 중국의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라고 속닥은 하기에는 조금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난밤 글로벌 증시 약세로 인해서 외국인 오늘 시장 일단은 소강 국면 보일 것으로 당연히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밸류에이션으로 분명히 시장의 관심은 회귀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과연 지금 현재 시장 적정 가격이 어느 정도일까? 일단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 2060포인트 최근 고점 대비해서는 3% 정도 하락한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과연 얼마나 많이 빠질까 보다는 일단 종목들 업종별로 일단 집중을 하시고요. 제 개인적인 판단은 가격의 조정보다는 일단은 기간 조정의 가능성에 좀 무게를 더 두고 싶고요. 일단 연말 소비 시즌 관련해서 지난밤 미국의 GDP 내용도 좀 살펴보게 되면요. 결국은 기업 재고가 늘어났다라는 그런 기업 재고 증가의 덕을 많이 봤다라는 것. 그 기업 재고의 증가 부분은 오히려 연말 소비를 대비한 기업 재고의 증가였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면 연말 소비 시즌 선진국 소비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게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조정 추세 하락 전환보다는 기간 조정 예상하셨습니다. 특별히 미국 사람들이 연말에 얼마나 소비하는지 직접 다녀오셔서 경험담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바트러스 투자자문 신승현 대표님과 함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가가 1890대 아래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 야간 선물 반영해서 예상 시초가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열려라 수급 터져라 거래량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일 수급 특징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IBK 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이비지팀에 계시는 박성환 차장님 불러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일 수급 특징주 먼저 보고 여쭙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전일까지 나흘 연속 매도했단 말이에요. 다행스럽게도 현대차에 대한 매수세가 복귀가 됐네요. 그 밖에도 타이거 200 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매수한 모습입니다. 한국타이어 매수, 현대제철을 샀는데 기관이 포스코를 사니까 또 외국인은 현대제철을 만지작하는 모습이고요. 기관이 인버스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사실상 외국인들이 이제 팔기 시작한 10월 마지막 거래,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기관은 인버스를 연속해서 담는 모습 나오고 있고 간간히 외국인도 같이 사고 있죠. 역시 포스코 계속 매집 중이고요. 기아차 샀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현대차, 현대제철, 기관은 기아차, 포스코를 매수한 모습. 그리고 요금 인상 기대감 때문에 한국전력 계속해서 어차피 앞서 사고 있었었는데 어제 드디어 상승이 나왔고요. 대우인터도 기관 종목인데요. 지금 거의 신고가입니다. 화면에 안 보이지만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순매수 전일 7위로 한국가스공사도 같이 매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전일 코스닥 순매수 종목 보시죠. 외국인이 파트론, 셀트리온,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많이 팔면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서울 반도체였더라고요. 그 밖에도 원익 IPS, 그리고 이녹스, 메디톡스, 삼천리 자전거 샀고요. 기관은 SM 가장 많이 담았습니다. 그 밖에도 CJ ENM, 동원개발, S맥 어제 한번 5% 급등해서 장기 이평선 돌파 시도까지 나왔었는데 기관이 하루 동안만 전일 많이 담았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하한가 약간의 반등, 전일 재차 밀렸음에도 그 과정에 기관은 3일 연속 매수세를 유입시켰습니다. 네, 박성환 차장님 추가 종목에 대한 특별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현대차에 대한 매수세 다시 재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월 말부터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순매도로 전환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외국인이 최근 이틀 연속 순매수를 내면서 새롭게 재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12개월 포워드 PER이 7.4배 정도 불과한데 EPS 성장률이 14%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PER이 11.2배 정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 보고 있습니다. 두 개의 신모델 출시가 다가옴에 따라서 상승세가 재개될 것을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내년 봄에 출시될 신형 소나타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출시를 보면 85년 이후에 과거 5번의 소나타 출시를 보면 주가가 출시했던 해에 항상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또한 최근 3차례의 소나타 출시를 돌아보면 동사의 주가가 국내 출시일 전 3개월, 6개월 동안 코스피를 각각 17%포인트와 29% 정도 상회를 했었습니다. 아마 내년 14년 4월에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미국에서 동사 모델 중에 가장 두 번째로 많이 팔리는
모델이 소나타이고요. 매출액 및 이익 모멘텀에서 상당히 좀 크다고 보고 있겠습니다. 또한 2세대 DH 제네시스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것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현대의 첫 번째 상시 4륜구동 세단이기 때문에 또한 이제 스마트 댐핑 컨트롤이라든지 렉 타입 일렉트릭 파워 스티어링 같은 첨단 기술이 적용될 것을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적용할 것 같습니다. 25만 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27만 원 정도 제시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 이제 어제 한국전력과 더불어서 한국가스공사 최근에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기관의 지난주 연속 순매수 이후에 뭐 최근에 다시 매수가 재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4년 실적 정상화와 방어주 어떤 재평가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배당 메리트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현 정부가 공기업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가스요금 연료비 연동제 정상화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실적 개선에 따라서 과거 30% 수준의 배당주로서의 어떤 매력도 재차 내년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또한 이제 순이익 갚는 증가가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순이익은 일회성 비용 제거 그리고 해외 사업 부분의 실적 개선으로 전년 대비 138.6% 증가한 5,679원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에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수금이 2017년까지 전량 회수가 가능한데요. 또한 해외 실적 확대에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2013년 이라크 주바이를 시작으로 2014년 미얀마, 이라크 아카스, 바드라 등 본격적인 해외 사업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실적 개선이 나타날 전망입니다. 이라크 주바이르 상반기 영업이익은 34억 원 정도로 이미 전년 수준을 넘어서고 있고요. 연말까지 1,000억 원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얀마는 2014년부터 연간 300억 원씩의 이익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전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방어주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6만 1,0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는 7만 2,000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S맥인데요. 최근에 기관이 6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전일 삼성전자가 지원F 방식을 포기하면서 반사 수혜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그 GFF 방식, 즉 ITO 필름을 대체할 방식으로 지원F 하이브리드 커브 유리 일체형 방식을 도입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율 문제와 가격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지원F 방식을 포기하기로 결정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멜파스 등 지원F 관련주들이 급하게 떨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ITO 필름을 생산하거나 기존 방식 유지하고 있는 S맥 등이 반사 수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3분기 실적도 견조할 것 같은데요. ITO 센싱 내재화 비율이 90%에 이르고 스마트폰형 터치패널 물량 예상을 상회하면서 규모의 경제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한 2014년 안정적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514억 정도로 영업이익 또한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렸던 ITO 센싱 내재화 비중이 90% 넘었기 때문에 아마 안정적인 수익 창출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밸류에이션 부분도 현재 내년 기준 PR이 6배 수준이기 때문에 뭐 밸류에이션 부분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긍정적인 접근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13,5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16,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뿐만 아니라 가스공사 좋게 보셨고요. 무엇보다 코스닥 분위기는 좀 우울해졌지만 기관이 6일 연속 매수하고 있는 S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접근 괜찮다라고 평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BK투자증권 박성환 차장님의 분석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11월 8일 금요일 우리장 정확히 막 열렸죠? 예,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다 좋은 재료에도 불구하고 하락했었는데요. 3분기 GDP 성장률 미국에서 2.8% 나왔지만 조기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도 있겠다 우려나면서 하락했고 유럽도 깜짝 기준금리 인하 25bp 단행됐지만 역시 유럽 경기 회복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장 기억하시죠? 2000선 겨우 지켰던 전일 코스피, 520선 아주 초반까지 밀렸던 박스권 하단까지 쳐져 있는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수급 고임이 문제였고요. 어제 특별히 오후장 들어 3천억 넘는 매도위가 프로그램 쪽에서 보여진 것이 코스피의 발목을 아주 단단히 잡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외국인이, 기관이 오늘 어떤 모습 보여줄까요? 내일부터는 중국의 3중 전회가 시작이 될 텐데요. 코스피는 1980포인트대에서 2000을 확실하게 깨면서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더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요,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보통 예상 시초가가 나와도 조금 다르거나 약간 오르면서 시작할 수 있는데 네. 예상 시초가대로 시작을 하네요. 네, 예. 일단은 개파락이 동반되면서 네네. 2000포인트를 좀 하회하면서 1986포인트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조금 시장이 좀 좋지 못하죠.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이 빠져서 빠졌다.
그러면 어저께는 미국 시장이 올랐으면 올랐어야 되는데 올라오지 못했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오늘까지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물론 이제 끝에 가봐야지 알겠지만 어쨌든 시장 자체가 하락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5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은 이번 주 내내 반등이 없었다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은 저점을 이탈하기보다 오히려 여기서 저점을 조금 회복시키면서 좀 낙폭을 좀 회복시키면서 정말 잘하면 2000포인트들을 다시 회복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0포인트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여전히 조금 시장 우려감이 상존해 있다는 게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0포인트 회복할 수 있는 여부를 좀 보셨으면 좋겠고 시장 자체가 음봉보다는 양봉이 나온 여부를 좀 보시면서 수급을 좀 체크를 하시자 말씀드리고 싶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다 빠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LG화학 모두 경기 민감주든 경기 방어주든 할 거 없이 약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 다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트위터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 1.3% 오르고 있지만 크게 의미를 둘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 자체가 좀 좋지 못하다는 거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코스피 시장은 나은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시장을 보신다라면은 일단 520포인트 하회를 해가지고 516포인트의 주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왜 코스닥이 안 좋냐면은 어쨌든 한 2달 정도 지켰던 520포인트를 크게 개파락을 동반하면서 이탈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번 주에 특히 어저께, 그저께, 엊그저께 3일 동안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좋은 모습을 띠는 분들, 저는 이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 매물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하락으로 전환됐다는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약간은 코스닥 시장 자체가 코스피는 2000포인트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좀 상존해 있지만 코스닥은 좀 힘들 수 있다라는 거, 좀 갭이 좀 크게 동반하면서 매물들을 이탈했기 때문에 조금은 우려감을 좀 갖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코스닥 관련된 종목군들 모두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셀트리 오늘도 어제 이어서 2%대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 역시 마찬가지로 한 1.5%대, 서울반도체, 태웅, SFA 등 코스닥 관련된 종목군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어떤 테마가 있든 없든 대부분 종목군들이 조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 시장 자체가 좋지 못하죠. 근데 다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끝나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보신다면 유럽도 보시면은 깜짝 금리 인하가 나왔고, 미국 같은 경우도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대요. 그저께는 테이퍼링이 늦춰진다 얘기가 나와서 올라갔고, 어저께는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니까 또 테이퍼링이 조기 얘기가 나오면서 또 빠지고, 그냥 해묵은 논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찌됐든 시장 자체 경제 지표는 좀 좋아지고 있고, 유럽도 추가적인 부양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띠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3중 전해에서 긴축이네 어쩌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쉽게 긴축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좀 힘든 진통 구간만 좀 지나면은 시장 자체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비관보다는 일단은 희망을 갖고 주말을 잘 마무리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코스피는 거의 60일 이동 평균 선까지 결국에 21선 깨더니 처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0.8% 개파락해서 1980선대 후반이고요. 코스닥도 박스권 하단에 또 하단을 다시 만드는 듯한 분위기 520에서 역시 개파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일본장도 분위기 다르지 않네요. 어제도 좀 밀렸었는데 1% 넘게 니케이가 역시 하락 출발 개파락하고 있습니다. 니케이가 정확히는 1.3% 정도 밀리면서 14,000선 초반 14,045포인트에서 개장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죠.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 전화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일 깜짝 금리 인하 나오면서 유로 달러 급락했고 미국의 3분기 GDP 잘 나오면서 달러화는 좀 상대적으로 이래저래 강세를 띠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게는 많이 올랐던데 우리는 얼마나 오르면서 시작합니까? 네, 여기에서 올랐던 것보다는 다소 그 상승폭이 약화된 상태에서 개장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서울 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1원 70전에 상승한 1063원 10전에 개장을 했고요.
64원 30전까지 상승폭을 다소 키웠습니다만 이 시간 현재는 개장가보다 소폭 하락한 1063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원이 상승 출발한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는데요. 하나는 어제 저녁에 진행된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12월에 단행될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금리 인하가 단행됨으로써 유로달러가 급락했고요. 이에 따른 글로벌 달러의 강세가 다른 통화상들의 달러와 강세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미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미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입니다.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 3분기 GDP 성장률의 잠정치 경우 시장이 예상하던 수준인 2.0%를 넘어서는 2.8%를 기록했고요. 이에 따라 뉴욕장 초반에는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만 미 연준이 12월에 테이퍼링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뉴욕 증시는 차익 실현성 조정을 보이기 시작했고요. 외환 시장에서는 이를 반영해 달러와 대비 엔화의 강세와 위험 통화들의 약세가 진행되는 등 전형적인 위험 회피성 장세가 나타나면서 달러원이 상승 압력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 시장 참여자들이 경계하고 있는 부분은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이 미 연방정부 폐쇄의 영향을 반영해서 하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하고요. 오늘 저녁에 발표되는 미국의 10월 고용지표가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미 월간 고용지표의 선행지표들 가운데 ADP 민간 고용이라든지 또 제조업 고용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은 10월 고용이 부진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반면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의 하락이나 또 서비스업 고용지수의 상승 등은 10월 고용이 호조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10월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일 가능성과 부진할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결과가 나오든지 달러화가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경기감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서울 시장에서는 수출업체들의 고점 매도와 결제 수요 등 국내 수급이 계속해서 둔락에 영향을 미치겠고요. 여기에 시장 참여자들의 경우는 미국의 10월 고용지표의 전망을 반영한 포지션을 설정하면서 달러원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1060원대 초중반대 행보가 진행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저녁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주목되는데 부진할 수도 또 호조를 보일 수도 있으므로 두 방향성 모두 다 열려있다 이런 전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B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돌발 종목. 사실 오늘 돌발 시장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종목들 한번 살펴보죠. 실적 중심으로 돌발 종목들을 먼저 좀 챙겨드리고자 합니다. 혹시나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 혹은 매매를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첫 번째는 다음입니다. 개장 전에 따끈하게 실적을 내놓았었어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14% 정도 줄었었는데 모바일 검색 광고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라는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살펴보겠고요. 근데 이미 8만 원대 후반 들어간 지 다음은 좀 오래죠. SK컴즈는 계속해서 영업 손실이 지속되고 있음이 나타났는데 실적 별로 안 좋았는데 흐름 같이 좀 살펴보고요. CTC바이오는 3분기 실적이 부진해서 오늘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이미 신저가 상태에서 실적 부진에 또 한 번의 쇼크가 오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캠트로닉스도 전일 CTC바이오와 나란히 장 마감 후 실적을 내놓았었는데 실적에 대한 평가, 주가 흐름, 전망 같이 좀 챙겨보겠습니다. 압구정으로 가보죠. 메리츠 동금증권 압구정 지점에 계시는 김근우 과장님 이제 재킷 입으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돌발 종목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가장 먼저 이 다음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8.8%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일단 매출액 같은 경우 1297억으로 이 검색 광고 자체 플랫폼 전환 효과에 따른 검색 광고 매출 확대 그리고 모바일 광고 성장에 힘입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8.5% 정도 매출액은 늘어났고요. 3분기 검색 광고 매출, 네트워크 사업 매출 증가, 모바일 검색 광고 성장 이런 부분들이 역시나 성장세를 좀 지속하게 만드는 어떤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검색 광고 매출이 다른 부분보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43.8% 정도 성장을 하면서 역시나 검색 광고 매출이 모바일 검색 광고가 좀 늘어나면서 성장을 하면서 좋은 호조를 좀 보였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이 디스플레이 광고 매출 쪽은 경기 침체 그리고 올림픽과 같은 대형 이벤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디스플레이 광고 플랫폼 아담은
부분의 성장, 그리고 이번 분기부터 이 연결 매출로 반영되는 TNK 팩토리 매출에 힘입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매출 같은 경우에는 뭐 채널링이라든지 퍼블리싱 매출이 매출 확대에 기반해서 85억 정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3% 정도 증가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외형은 좀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였지만 역시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8% 정도 줄어들었다. 이 부분이 조금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고, 물론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서 개선될 여지가 좀 있겠지만 뭐 4분기부터 좀 개선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전체적인 파이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이즈가 좀 커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성장으로 좀 돌리는 부분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렵진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과연 광고, 모바일 광고라든지 콘텐츠 광고들, 이런 부분들이 꾸준하게 성장률을 가지고 성장을 한다면 뭐 영업이익 개선도 굉장히 좀 빠르게 가속화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영업이익 개선도 조금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모바일 포털 쪽의 강화, 이용자 증가를 위해서 이 모바일에 굉장히 좀 최적화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바일 프리미엄 콘텐츠 스토리볼이라고 하는데, 이 스토리볼은 다음 앱을 통해서 80여 편의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뭐 일순 방문자 수가 한 70만 명, 누적 추천 수도 한 55만 원 좀 기록할 정도로 일단 역시나 좀 인기를 끌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좀 갖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업이익이 과연 어떻게 좀 개선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다음을 좀 많이 비교들을 하실 텐데, 역시나 다음과 네이버는 과연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이 네이버의 시장 지배력이 워낙 공고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다음에 어떤 약점으로 좀 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과연 1등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마 다들 네이버라고 말씀들을 하실 텐데, 이 부분이 다음에는 오히려 좀 걸림돌이 된다. 그러나 일단 물론 네이버의 실적과는 비교해 보는 부분은 좀 무리가 있겠지만, 다음 자체적으로도 이 모바일 검색 그리고 게임 부분이 매출을 좀 견인하면서 지속적인 좀 개선세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SK컴지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 손실이 좀 나왔습니다. 적자가 좀 지속되고 있는데, 개별 기준으로 3분기 영업 손실이 92억 7,800만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적자가 됐고요. 같은 기간 매출액 같은 경우 318억 9,100만 원, 35.5%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 손실이 76억 3,300만 원 정도 나왔고요. 중요한 것은 적자가 좀 지속됐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을 좀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SK컴즈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좀 주가가 조정이 나왔던 이유는 역시나 실적에 기반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SK커뮤니케이션즈 이 관계자 쪽에서는 사업 포트폴리오의 재정비 그리고 모바일 기반의 신규 사업의 성장 기반, 이 부분을 마련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총력을 다하며 기울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존 사업 영역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포털 중심의 파워 확보에 주력을 하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재무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흑자 전환시키겠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현실적으로 빨리 바뀔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이메라라고 하는 글로벌 SNS의 출시, 수익 모델 개발, 이 부분들, 그리고 모바일 기반의 신규 서비스를 중심으로 신성장 동력 마련에 결집해 나가겠다. 근데 과연 이 사이메라라고 하는 글로벌 SNS,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좀 대항할 대항마를 좀 개발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연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간 쌓아놓은 시장의 지배력을 좀 단기간에 돌파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궁금하고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싸이월드라고 하는 홈페이지 서비스, SNS 서비스의 히트를 가져온 SK 커뮤니케이션즈에 대한 부분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너무 조금 한 발 늦어진 것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저점이 나왔는데 뭐 추가적인 조정도 좀 불가피해 보인다. 시장도 시장이거니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적 부분도 굉장히 좀 우려스럽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이 CTC 바이오인데 사실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굉장히 좀 안 나왔습니다. 이 3분기 영업이익이 12억 4,900만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69% 정도 감소를 했고요. 매출액은 239억, 매출액 역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9% 정도, 그리고 당기순이익 역시도 81% 정도 줄었습니다. 5억 1,500만 원 나는데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일단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어떻게 보면 오늘이 매수 자리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하루 이틀 정도의 주가 흐름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지껏 이 CTC 바이오가 준비했던 뭐 조류에 대한 치료제, 발기부전에 대한 치료제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시장에 어떤 기회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CTC 바이오가 그 기회 안에서 CTC 바이오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언제 보여줄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CT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2분기에도 실적이 좋지 않았는데 3분기에도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실적이 잘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본 후에 조금 더 주가가 바닥을 다진 이후에 좀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여유로움을 좀 갖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좋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75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9% 정도 증가를 했고요. 매출액 734억 2,400만 원 전년 동기 대비해서 7.7%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39.8% 성장한 75억 9,400만 원을 시현을 했는데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캠트로닉스가 그러니까 실적이 꾸준하게 좀 좋아지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3분기 양호한 실적, 뭐 시장 추정치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 최근에 또 7월 신규로 증설된 싱글라스의 가동률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또 4분기에는 또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의 보급형 스마트폰 그리고 역시나 태블릿 PC 판매량이 호조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내년까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많이 갖게 만드는 가장 긍정적인 어떤 요인들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삼성전자 보급형 스마트폰은 90%, 태블릿 PC 30%의 LCD 시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급형은 뭐 캠트로닉스가 거의 대부분 하고요.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도 30%나 시각을 담당하고 있는 캠트로닉스. 일단 증설 효과가 좀 본격화되면서 내년까지도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이어가는 갈 수 있는 모습을 갖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가격대니까 뭐 23,800원대, 24,000원 밑에 가격대는 나쁘진 않은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23,000원 초반대까지는 좀 매수를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 뭐 크게 동요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돌발 종목 한번 실적 중심으로 4종목 살펴봤습니다. 코스피가 10월 초 이후에 개장하면서 동시에 2,000을 내주면서 시가총액 상위주 거의 다 부진한 모습인 가운데 또 특별히 어떤 종목이 더 부진한지 또 삼성전자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41만 원대까지 오늘 2% 가까이 추가로 급락하다가 낙폭 조금 줄이고 있는데 문제는 블록질 소식 때문에 삼성전자 우선주는 여전히 급락세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우선주와 같이 보겠고요. 아까 네이버도 다음과 비교를 좀 해주셨었는데 네이버 3분기 실적 좋았고 트위터 상장도 했었죠. 오늘 흐름 같이 좀 챙겨보겠습니다. 정준영 회장이 사의를 표명했어요. 기관이 매집하고 있던 포스코 조금 멈칫하는 듯하네요. 그리고 오늘 상장 또 새내기주가 하나 있습니다. ATC라는 종목인데 뭘 하는 회사인지 거의 뭐 하한가로 지금 아침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같이 보자. 네, 일단 삼성전자가 그 150만 원을 찍고 나서 3일 만에 급락이 나왔죠. 뭐 애널리스트 데이라고 해가지고 뭐 애널리스트 모아놓고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죠. 뭐 배당도 더 주겠다. 네, 더 주겠다는데 뭐 배당 더 주겠다라는 건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워낙에 쥐꼬리만큼 주는 거라서 거기 들린다고 해서 뭐 큰 의미는 없고 일단은 근데 좀 매력은 없었다라고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 내용이 없었고
요란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뭐 기존의 추세가 변화가 됐느냐, 그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삼성전자 우선주가 조금 많이 빠지고 있죠. 약간 홍콩계 외국계 펀드 자금인 것 같은데, 그 1.5% 금액으로 치면 한 1,500억인가요? 그 정도, 규모로 블럭딜, 매매를 했다. 지금, 가격 대비, 그러니까 원래 어저께, 혹은 전일 종가 대비 6% 정도 할인해가지고, 블록딜 매매했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왜냐면 삼성전자에 대한 배당에 대한 그런 매력도 감소, 뭐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다 보니까, 외국인 그 투자자가 좀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물량을 좀 기관 투자자가 받아갔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선주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본주 자체는 150만 원대에서 계속 횡보를 한 거거나 혹은 그 아래에 놓여 있는 건데, 오히려 우선주 같은 경우는 연초에는 80만 원대 해서 지금 100만 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한 20% 가까이 올라온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을 빼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이 자금이 본주로도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한 자금이 빠졌다는 부분들을 너무 우려감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우선주의 주가의 탄력성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건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자금이 그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온다. 평상시보다 더 많이 들어온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주에서 빠진 돈이 이쪽으로 다시 재투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다라면은 우선주를 좀 갖고 계신 분들 혹은 연초에 많이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약간 포트폴리오를 좀 변경을 해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거는 좀 참고를 하자. 그렇다고 해서 아직은 뭐 이 부분을 먼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삼성전자 우선주가 빠진다고 해서 삼성전자 실적이라든지 어떤 기업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이버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만 다시 상승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뭐 트위터가 어저께 상장을 해가지고 뭐 장중에 거의 10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줬고, 종가상으로 한 76%인가요? 그 정도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는데,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네이버가 주가가 꺾인 것은 어떻게 보면은 10월 중순이고, 10월 중순이라는 얘기는 페이스북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부터 좀 하락세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멘텀은 다 끝났다.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그 라인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 부분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따로 모멘텀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주가가 수준 자체가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어저께도 실적에 대해서 얘기가 좀 나뉘고 있으면 좀 호불호가 갈려요. 그러니까 좋았다, 평가가 첫 실적치고는 나쁘지 않았다 생각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근데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지지 않았냐, 그런 부분들의 우려감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 이 추세 자체가 한 2주 정도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급반등을 보이면서 다시 68만 원, 70만 원대 가기 힘들다. 왜 그러냐면 거기다 또 가격적인 우려감도 있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오히려 안전하게 매매하신다면 62만 원 돌파가 확인됐을 때 혹은 최소한 1만 원 정도가 돌파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포스코 그 회장이 이제 사임을 했죠. 사임을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KT하고 좀 다르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새로운 경영자, 그러니까 친정부 성향에 있는 경영자가 다시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조금 더 공격적인 기업 운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추세를 이탈시킬 만한 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32만 원 정도 전후로 해서 지지력을 좀 형성시켜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포스코 주가 흐름이 쉽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히려 현대제철이라든지 다른 종목군들이 오히려 매기가 쏠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더 높기 때문에 조금 무리하게 공격적인 배팅은 조금 자제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ACT가 오늘 상장 첫날인데 하한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 이제 그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고기능성 있는 원료를 제품을 생산을 납품하는 회사인데, 뭐 설화수라든지 뭐 환율 같은
한율이죠. 한율 같은 뭐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대감 작용하는데 요즘에 최근에 좀 화장품들이 그렇게 큰 힘을 못 내고 그렇죠. 있고요. 예. 공모가 자체가 한 8,100원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100원을 상회하고 있는데 신규 상장주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떠가지고 상장하자마자 한 며칠 반짝하고 올라왔다가 꺾이는 경우가 있고, 혹은 이 종목처럼 시작하는 날 꺾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첫 번째 사례에서는 일단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꺾이는 날부터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첫날부터 하락하는 종목은 공모가를 기준적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8,100원이 공모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20% 정도는 여유 공간이 남아있다. 그렇다면은 공모가까지 거의 빠졌다가 올라오 기술적 반등을 보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조금 매물이 좀 많이 쏟아질 수 있다라는 거 언급해 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이제 그 STX 그룹이 조금 강세를 띠고 있는 것 같아요. STX가 8% 정도 오르고 있고, 뭐 조선해양, 뭐 페노션도 좀 강보합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연속적인 상승이에요. 예, 연속적인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좀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혹은 그 업체의 그 발표가 사업 계획 발표가 나오면서 좀 기대를 보이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의미는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말이 중요해.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 그 행동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실적 자체는 아직은 조금 요원하다. 그렇다면은 어떤 단순하게 올라오는 것만으로 추격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좀 확인을 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조선주가 꽤 힘을 냅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2% 안팎으로 오르면서 상대적으로 좀 견주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닝 쇼크 나서 급락하는 종목이 있네요.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와는 전혀 다른 행보 보이는 지역난방공사. 어닝 쇼크 났으니까 살펴보고요. 네페스가 어제 12% 급락했는데 오늘 또 6% 이틀 연속 급락합니다. 이유가 뭔지 이것도 분석이 좀 필요하겠네요. 서운캅셀 신고가고요. 이라이콤도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에 오늘까지 흐름 계속 좋습니다. 근데 원전주가 다시 정부의 어떤 코멘트가 굉장히 좋은 우호적인 게 나와서 테마로 오늘 같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어닝쇼크는 지역 난방공사부터 압구정으로 가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김 과장님. 네, 일단 뭐 지역 난방공사가 3분기 적자 전환이 됐죠. 3분기 적자 전환이 됐는데 3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매출액은 4,484억, 전년 동기보다 14.6% 정도 늘었습니다. 매출액은 늘었는데 중요한 건 3분기 48억의 영업 적자를 냈고요. 뭐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적자로 전환을 했고, 단기 순손실이 한 181억 정도 됐습니다. 이 원전 가동률이 떨어졌고요. 거기에 따라서 LNG 발전소 가동률이 늘긴 했지만 이 LNG 가격의 하락폭보다 이 개통 한계 가격이라고 하는 마진폭의 하락폭이 더욱 컸기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외형은 좀 늘었지만 결국에는 내실이 좀 좋지 못했다라는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타 민자 발전사와는 다르게 뭐 2017년까지 설비 투자에 대한 증설 계획이 없고, 이 LNG 직도입 이슈 등의 추가적인 이익 모멘텀을 당장에 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부정적인 시각들이 훨씬 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급락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의 어떤 추가적인 움직임은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9만 원이 좀 깨진다면 개인적으로는 좀 사볼만도 하다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 8만 7천 원 가격대 근처까지 좀 오면 뭐 8만 8천 원 정도나 이 가격대에서는 좀 매수해 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네페스인데, 일단 네페스 기관은 최근에 이 매도세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삼성전자와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삼성전자의 방식 이 부분이 조금 뭐 다를 수 있다. 네페스나 뭐 UID라든지 생산하는 방식이 좀 차이가 있는데, 뭐 삼성전자의 지원 F 방식의 변화, 뭐 직접 뭐 변화를, 그러니까 방식을 좀 바꾸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면서 네페스 주가도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일단 뭐 네페스 같은 경우 12인치, 8인치 플립칩 범핑과 패키징 관련된 조인트 벤처를 위해서 중국 리양시와 이 MOU
매수를 체결을 했다고 좀 31일 날 밝혔고요. 뭐 플립칩 범핑 같은 경우 비메모리 반도체를 회로 기판에 실장하는 패키지 기술로 기존 기술 대비해서 생산성이 높고 크기도 축소시킬 수 있는 기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쓰이는 반도체 패키지 기술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최근에 좀 네페스가 좀 강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했던 부분인데 좀 주가가 좀 흐르는 이유는 역시나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 조인트 벤처 같은 경우 약 5억 달러 규모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리앙시 어떤 인프라 제공 그리고 네페스 기술 제공의 구조로 좀 진행이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주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어제 급락이 나왔고요. 오늘도 급락 이후에 소폭 좀 밑꼬리를 다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이틀간의 급락 뭐 이 정도까지 빠져야 되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내일이 좀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IT 부품주 대비해서 네페스가 지금의 어떤 큰 조정 빼고 과연 매력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드리고 싶다라고 제가 의견을 좀 드리고요. 서원캅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눈에 띄는 종목이죠. 사상 최대 규모 분기 매출액 달성, 3분기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해서 31% 증가한 694억, 영업이익이 8.9% 늘어난 54억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일수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분기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지난 9월부터 하드캡슐 기계가 풀가동되면서 가동률이 상승된 점이 실적을 끌어올린 가장 큰 이유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서원캅셀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으로 이 의 어떤 캡슐 겉에 쌓여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회사인데, 일단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좋아졌고, 또 분기 사상 최대 실적에 계속적으로 좀 매출액도 늘어나고 오늘 또 신고가가 나왔죠. 그러니까 보통 신고가가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나오긴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여유롭게 대응할 때지 신규로 좀 참여하기에는 좀 너무 가파르게 상승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적극적으로 달려들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그리고 이라이콘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으로 전분기 대비 80% 급증을 했고요. 2014년 실적 역시도 급증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다 있다는 거죠.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일단 뭐 내년까지 좋다고는 하는데 주가가 어느 정도 좀 많이 반응을 했고요. 지금 수준에서 뭐 공격적으로 좀 매수 참여하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나. 그래도 좀 조정이 나온 이후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더 홀딩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이 이제 마지막으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인데, 사실 원전에는 그렇게 크게 좀 매력이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대외적인 사고들도 있었고요. 그 사고에 따라서 국내에도 원전을 늘리기에는 분명히 부담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최근에 또 정부 차원에서 원전을 뭐 한 10기 정도 더 늘리겠다라는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연 뭐 이 부분이 될까 안 될까도 고민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 차원에서 원전 비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의지를 피력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사고들이 좀 잠잠해지고 좀 여론이 잠잠해진 이후에는 또 원전에 대한 비중들에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좀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좀 기대감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고요. 보성파워텍, 한전기술, 한전 KPS, 뭐 우리 기술, 다양한 원전 관련주도 전체적으로 좀 훈풍이 불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원전 관련된 부분은 언제든지 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조금 더 살펴볼까요? 오늘 지역난방공사부터 원전주 테마까지 조금 전에 살펴드렸는데, 셀트리온 전날 기억하십니까? 또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 한숨만 나실 것 같아요. 오늘 반등이요 나오는데 8거래일 만에 반등입니다. 전일만 해도 6% 가까이 한번 또 급락했었던 셀트리온, 이유가 뭔지 계속 이럴 건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코스닥에 전일 급락했었던 종목들이 있어요. 실적이 특별히 부진해서요. 휴비치는 하한가에 끝났었는데 오늘 반등이 안 나오는 모습이고, 멜파스도 두 자릿수 급락했었는데 오늘 그저 그런 것 같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근데 급락하는데도 이 종목은 기관이 사는데 괜찮은 건지 이것도 좀 같이 알아보고요.
있고요. 오늘 드디어 이제 게임빌의 최대 주주 지분까지 모두 넘겼다고 합니다. 게임 중독법 때문에 고생하고는 있지만 컴투스는 오늘 강세를 띠고 있다는데 모바일 게임주 두 종목만 짧게 보겠습니다. 셀트리온부터. 네, 셀트리온 일단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반등이 여의치는 않아요. 물론 이제 그 아침에 시작이 한 1.2%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저점 대비해서는 한 3% 정도 올라온 것인데, 일단 추세가 이탈한 상황에서 기술적 반등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 모멘텀은 없다. 그러니까 뭐 램시마에 대한 성장에 대한 시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이게 아직까지는 바로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셔야 된다 해서 43,000원 안착하기 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요. 만약에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라면은 한 37,000원대까지도 하락이 좀 열려 있다라는 건 좀 우려스럽게 보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워낙에 수급이 좋지 못하다는 거, 외국 위주로 매도가 나오고 있고, 또 주가 조작에 대한 혐의가 아직 100%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슈비츠가 이제 그 실적 악화가 나왔죠. 전년 대비 50% 이상 급감했고, 하반기로 갈수록 뭐 개선 여지가 좀 떨어진다 얘기가 나오면서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오늘도 한 4%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15,000원 지지를 못한다라면은 지금 한 5개월 정도 지지가 됐던 박스가 하단을 일단은 크게 이탈한 것이기 때문에 한 13,000원 초반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 열어놓고 반등 시에 일단은 비중을 좀 축소를 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멜파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멜파스 같은 경우 오늘 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한 10,000원 회복하기 전까지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자. 특히 이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약간 매출처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작용하고 있다는 거는 주가를 지속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이제 애플사가 미국의 이제 그 GT, GT 회사에 대해서 한 5,000억인가 6,000원 정도 장기 공급 계약을 한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휴대폰 전면의 유리를 조금 강화를 할 수 있는 제품을 공급을 하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강화 유리에서 이제 다른 제품으로 이제 교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이제 그쪽 관련된 회사로 이제 투자 얘기가 나오면서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가 좀 밀리는 게 아니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증권가에서는 또 오히려 시장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건 좀 확인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테슬라가 전기차 배터리 회사를 만들겠다 이게 나오면서 주가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것은 또 시장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건 단순한 기대감일 뿐이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악재는 악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기술적으로 접근하시자. 한 32,000원대 혹은 33,000원대 정도가 잘 지지가 되는지 그 자리 지지가 안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게임비, 컴투스 관련된 종목들도 일단 기술적 반대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회사가 좋게 하려고 해도 정부가 맡고 있는 거는 어떻게 답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렇게까지 빠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자체는 기술적 반등이고 그리고 두 회사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두 회사의 시너지 효과가 그렇게 크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한쪽은 온라인 게임을 전문적으로 하고 한쪽은 모바일 게임을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면 충분히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둘 다 주로 모바일 게임을 집중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과연 클 것이냐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술적 반등 자체를 노리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좀 축소해놓고 차후를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자 한마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저점을 조금 축소를 하고 낙폭 축소하는 모습을 띄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 2,000포인트 일시적인 붕괴는 그렇게 악재는 아니냐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많이 올라왔었기 때문이죠. 여름 대비해서. 근데 코스닥의 이 520포인트 붕괴는 좀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실적 발표 맞물리면서.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는 게 코스닥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의 반등의 강도를 좀 지켜보고
반등 강도가 오늘만 보는 게 아니라 다음 주 초반까지 연결동적으로 바라보면서 시장을 좀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반등 여부 폭 강도 체크하자라는 의견 나왔습니다. 멀리 압구정에서 오늘도 같이 도움 말씀 주고 계신 김근호 과장님께도 조언 요청드리고 싶은데 코스피 2000 깨는 것은 매수의 기회인가요? 또 뭐 이 정도 조정은 괜찮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뭐 2000포인트 밑에서는 좀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하방은 좀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980포인트까지 정도는 좀 열어놓고 매매를 좀 분할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만약에 오늘 뭐 장중에 2000포인트로 다시 회복이 되면 다시 조금 기술적인 반등으로 돌아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좀 마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셔야 될 때인 것 같고요. 현금 비중을 좀 두시면서 매매를 좀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침에 원고를 넘길 때 제가 조선업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여지없이 좀 조선업종이 아침부터 좀 강하게 나오는 모습, 다른 종목이 올라갈 때 조선업종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선조정 받았고요. 조선업황이 뭐 달라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뭐 조선업종 충분히 봐야 된다. 대우조선하고 현대중공업 개인적으로 좀 이뻐 보이는 자리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겉바라 조선주 잘 가지 않느냐라는 오늘 리뷰까지 같이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메리츠 종근증권 압구정 지점에 계시는 멀리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 출발 상황 또 특징주 분석 해봤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오늘 개장하면서부터 2000을 깼었는데 무려 23거래 만의 일이었습니다만 1980라인대에서 출발했던 코스피가 낙폭을 그래도 줄여서 1990선 정도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선물 시장 분위기는 또 얼마나 안 좋을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주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자 의외로 11시, 12시 구간 급락하면서 매수 전략을 좀 쓰기는 버거웠던 날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오늘 아침에도 전일 저점하고 비슷하게 찍고 262대는 일단 회복했네요. 개파락 이후에요.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네, 맞습니다. 10시 한 54분경쯤에 고점을 찍고 순간적으로 지금 갑자기 급락이 좀 나온 부분이었는데요.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 해외 증시 갈 때 같이 못 가고, 해외 증시가 조정받고 있을 때 우리나라 같이 해서 내려오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심리가 상당히 위축되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전체적으로 선물왕 오전 오후 때마다 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큰 그림상으로 일봉 추세와 주봉 추세를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장중에 대응할 수 있는 영역들로 잡아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황금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와 저항값으로 놓고 안전 매수와 안전 매도 쪽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왔을 때 그 징후 자체가 기관 쪽인 플레이보다는 외국인들 쪽의 플레이 자체가 신규적인 자금들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좀 특징이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금일장 같은 경우는요. 개파락이 상당히 크게 지금 발생이 되었고 개파락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장이 더 추가 조정을 받을 것이다. 선체적으로 조정을 대비했다가 다 정리하고 나서 다시 시장을 상방 쪽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기관계 쪽의 베팅입니다. 그 부분 속에서 외국인들 역시도 매수 부분대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개인들만이 나홀로 매도 압박 부분을 확대를 하고 있는 속에서 시작은 공포를 매수로 전환시키면서 위쪽으로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 낙폭 축소를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옵션 시장으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콜옵션 시장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한산해지면서 추가적으로 가격 매력이 있다 그래도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모습이겠고요. 역시 풋옵션 장세 역시도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최근에 평균적인 거래 대금을 보면 시간 대비해서는 상당히 강화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홀로 매도를 하고 있는 개인들의 매도포가 축소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현재 기준점에서 기술적으로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 쪽에서는 분명한 것은 반등 모멘텀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프로그램 추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죠. 최근에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의 큰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의 현물의 매도가 출회가 되기 시작하면서
프로그램의 베이시스 영향을 놓고 보면 조정이다, 고점을 논하지 못하지만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자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계속 지금 출회가 되었는데요. 거기에 정점을 찍은 것이 어제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차익 쪽과 비차익 쪽에서 동반해서 매도 압박 부분에 출회가 되면서 여전히 오늘도 지속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베이시스 자체가 곧 여기서 어느 순간 쪽으로 백어데이션 상태까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관점을 놓고 본다라면 얕은 백어데이션 상태에서는 매도가 계속 출회되겠지만 깊은 백어데이션 상태 쪽으로 전환되게 되면 오히려 매수액으로 바스켓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정도를 열어두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금일장 대응 전략 쪽으로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연결선물지수의 개포장 차트인 3분봉 차트로 좀 보겠습니다. 자, 어제와 같은 템포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전일에 신호등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짧은 매수 시그널을 줬고요. 여기서 매도 시그널들을 좀 제가 방송이 끝나고 나서 매도 시그널을 확정치를 지었습니다. 신호등에서. 그 모습이었고요. 역시나 제가 공포를 사자라고 했던 자리는 신호등의 안쪽에 들어오면서 여기서는 분명히 스위칭 매수로서 대응을 했던 영역입니다. 자, 그런데 어제 부분을 놓고 오늘 장을 놓고 보면 자, 갭 보정 차트에서 봤을 때는 보정이 된다라고 했죠. 갭을 메꾼다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갭 미보정 차트와 보정 차트를 같이 응용하셔서 대응을 하시면서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현재 기준점에서 놓고 보면 안착을 못하고 있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즉 낙폭이 확대가 되고 있는 자리에서 빨간 등에서 지지력이 나왔기 때문에 우상향 쪽으로 올라갔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저는 이 부분을 놓고 보면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있는 자리다. 과대 낙폭에 우리나라는 미리 선취적으로 좀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최근의 모습을 봐서는 시간 플레이상으로 놓고 보면 한 이틀 정도가 모든 분석치보다는 조금 뒤로 반영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그 정도는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현재 이미 일부 청산 쪽이 나와 있는 포지션들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한 자리로 좀 보여주고 있겠고요. 지금 먼저 선취적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것은 상해가 출발할 때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관점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기적으로 아직까지 포지션이 들어가지 않으신 분들은 상해가 출발하는 10시 반 이후 쪽에 안정 추세가 단기적인 추세가 단타가 나올 때 그때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계의 동반 매수가 된다면 여전히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황금 라인 잡아드리는데요. 261.60을 기준적으로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자막이 들어갈 때니까 지지력이 나오면서 이미 좀 내가 빨리 받았더라면 매수를 잡고 수익을 냈을 텐데 1포인트 정도 수익 냈을 텐데 라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신호등 캔들적으로 놓고 보면 262.05에서 10 정도에 대한 강력 지지력이 나오면 상해 출발 전까지는 눌림 매수 쪽으로 포지션을 보시고 상해 출발 이후에 저항 이탈 나오게 되면 그때 매도포로 일관하시는데 그때 가서야 황금 라인은 261.60으로 수정하면서 대응하시면 오늘 편안한 수정 대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황금 라인, 오늘장 황금 라인 261.60이었었고요. 무엇보다 깊은 백오데이션이 나올 경우에는 바스켓 비차익 쪽에 매수가 오히려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동욱 멘토님과 함께 선물시장 동향 그리고 전략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깜짝 유럽 쪽에 기준금리 인하도 뭐 소용없네요, 그죠? 미국도 3분기 GDP 잘 나왔는데 오히려 조기 양적 완화 종료 우려로 연결되면서 뉴욕도 유럽도 부진했고 우리도 갭 하락하면서 2천을 내주고 있습니다만 낙폭은 조금 줄이고 있네요. 외국인도 5일째 매도, 양시장 모두 5일째 부진합니다. 주말 춥대요. 중국도 3중 전에 시작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